네, 목요일의 코너 게임 체인저 시간입니다.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6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먼저 채널A 폴A 조사 결과부터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을 돌린 폴A인데요. 이게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놓고 실제 여론이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론조사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2%, 초접전 양상입니다. 물론 이건 정당 지지율을 평균치이긴 하지만 실제 곳곳 지역구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느끼시기에 현재 판세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종섭 대사의 귀국 이후에 민주당이 상승세를 탔다가 국힘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막판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샤이 보수의 존재인데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걸로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층이 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고 투표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어떤 막말이나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있긴 한데 네. 그 결집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막판 경합 지역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막판 일주일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오늘부터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어제까지 조사를 한 결과인 거고 오늘부터 6일간의 어떤 여론의 흐름은 공표를 할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네. 기간에 좀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국민의힘은 그 위기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든 투표장에 끌어내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구체적인 수치를 말했던 적이 없는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55곳에서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특징은 야당을 중심으로 실제 개헌이나 탄핵 같은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네, 뭐 야당이 공공연하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도 아마도 그것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에 전국이 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패스트트랙이든 개헌 저지선이든 뭐 180, 200석 이렇게까지 간다면 아마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개헌, 탄핵 뭐 이런 게 실제로 가시화되는 형국이 벌어질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국힘이 주도권을 그러니까 상당히 저지하게 된다면 국힘이나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전국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어느 정도 의석을 얻느냐가 매우 중요한 향후 네. 전국을 좌우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원래는 사실 일당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정도라면 사실 지난 총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의석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정 운영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예, 지난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지난번 선거도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예. 그래도 개헌저지선이나 뭐 탄핵이나 이런 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이번 선거는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탄핵을 전면에 건 조국혁신당이 부상을 하면서 판도를 좌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전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겠죠. 그런 면에서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읍소 전략도 있고 상대 진영의 어떤 그 대표를 비롯한 후보들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좀 힘을 쏟고 있는데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선거에서 그래서 지게 된다면 더 후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멘트는 정당한 멘트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냥 말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네. 탄핵이나 개헌이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오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멘트나 문제의식은 상당히 수긍할 만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남은 선거 기간에도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요. 뭐 지난 2일에도 다녀왔고 선거 앞두고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인데 내가 선거 집중 못해서 억울하다. 이게 뭐 검찰이 원한 결과다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이제 취재하는 기자가 재판 일정은 재판장에서 잡은 건데 왜 검찰 탓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이게 개인 재판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뭐 철저히 계산된 프레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를 리 없죠. 본인이 변호사고 그다음에 이재명 또는 민주당 진영도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재판부는 감추고 검찰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한다는 건 결국은 검찰 독재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치밀한 일관된 전략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예. 이런 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저녁 유세 일정 중에 이재명 대표가 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다 발언 수위 뭐 세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손동작까지 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뭔가 4.3, 뭐 5.18을 폄훼하는 사람도 얼굴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눈을 찢는 신용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눈이 쫙 찢어져서 저렇게 얼굴에 나타난다. 국민의힘과 뭐 일부 후보들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근데 저게 외국에서는 동양인을 비하할 때 저런 식의 손동작 써서 좀 논란되기도 하는데 왜 저런 동작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볼 때마다 좀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쉐쉐 발언이랄지 쉐쉐 발언할 때도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손을 뭐 예. 이렇게 하고 했죠. 그다음에 또 의붓아버지, 계모 이런 발언이랄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쉽게 쓰지 않는 단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독특한 성장 과정 또는 네.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반영된 어떤 그러니까 농담처럼 했는데 그게 이제 뿌리로부터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네.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사실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롱과 비난 섞인 발언과 행동 같은 거는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지층은 저기에 호응을 하니까 저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지금 제가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언행을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자했는데 최근에 선거 결과가 좀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네. 좀 마음이 좀 풀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편하게 행동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라서 지지층은 아직 저거를 좀 국민 여론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예. 좋게 받아들이는 네. 것 같고 중도층은 저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됐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워낙 후보 지원 현장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파란 옷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민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문 그룹이 전체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친문 공천 과정에서 친문이 약간 도태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에서는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모색을 하자라고 했던 내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것의 징표는 임종석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에 좀 나오는 것들이 예.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친문 그룹에서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이나 계획들이 정리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주목할 만한 멘트는 이제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범야권을 찍어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단순하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단,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까지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을 다 좀 응원하는 말들을 반복하니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 소위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뭐 이런 표현가 있더라고요. 책방 할배, 제정신이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지지층 내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지금 조국혁신당이 예상 이외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겠죠. 예.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라는 발언 때문에 사실 보수 지지층은 그 말을 듣고 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정치적 멘트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집권 기간 동안에 여러 민생이랄지 안보랄지 이런 면에서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건 좀 우스갯소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죠. 코미디 같은 일이다. 민주당에서는 후보들 리스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뭐 부동산 논란도 있고 편법 대출 논란도 있고 그리고 막말 논란도 있는데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논란이 가장 막말 논란으로는 큰 것 같아요. 일단 당에서 권고하는 형식으로 그걸 또 후보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사과는 했는데 논란은 좀 수습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화여대 쪽에서 좀 계속해서 문제를 삼겠다. 후보 사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발언이 굉장히 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고 고정 얘기도 하고 김한란 총장 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김한란 총장 2대 학생들 뭐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 대상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멘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아주 명료하게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논란이 확산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뭐 고종이 여자를 밝혀서 나라를 망했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과거에 기록에 남아 있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꽤 많은 논란 발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종 후손까지도 나서서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 정도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냥 보면은 뭔가 소신을 갖고 하는 발언 같거든요. 이건 좀 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분이 찾아보니까 운동권 전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해방 전후사 인식을 해서 역사 해석을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뭐 친일파로 몬다거나 예. 김한란 총장도 사실 저도 한몫했었는데 네. 친일파로 몰았다. 과거에 그러셨군요. 네. 과거에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등등등해서 이제 친일파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역사 재해석을 하면서 네. 그걸 동시에 뭘 하냐면 정치적 마타도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인 논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선전선동의 계기로 놀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은연중에 후배들한테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사실은 쇠뇌시키듯이.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 네. 그다음에 김한란 총장에 대한 얘기, 무슨 각종 친일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엄밀하게 고증을 하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네. 그냥 은연중에 마타도처럼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후배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위안부랑 뭘 했다느니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들을 많이 퍼뜨렸었어요. 그래서 예. 김준혁 씨 이거는 학술적 탕부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80년대 초반에 이 양반이 갖고 있었던 운동권 전력에서 네. 정치적 마타도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예전에 그냥 뭐 학창 시절에 했던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뭐 수업을 하는 교수 입장에서 계속하는 예. 거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 강사나 그 역사 강사들이나 강사들이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이건 그냥 학창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그냥 그 어떤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는 뭐 김준혁 씨가 딱히 한 얘기가 김준혁 씨를 넘어서 네. 중년 민주화 세대가 지금도 네. 아주 광범위하게 그냥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근거가 있다, 기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제시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뭔가 근거가 될 만한 표현은 또 없다고 예.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뚜렷한 자기가 보고 연구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뭐 지금 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예. 발언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또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는 생각이 친미 사대주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 대학교 한 1, 2학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지금 50대 후반의 대학 교수가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생각들과 발언들을 유지해온 어떤 분위기나 풍토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대 초중반의 운동권 학생들의 치기 어린 정치적 말타도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져 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어제 당에서 그저께 당에서 사과 권고를 하고 후보도 사과를 했는데 사실 사과 입장문을 올리기 전에는 반박을 했던 터여서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이냐 아니면 당에서 시켜서 한 등 떠밀린 사과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사과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제 당내 인사 한 명이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도 좀 유명한 분이죠. 이 조상호 부위원장이 실제로 좀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식의 두둔 발언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이 진보 진영의 정신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생각이나 체질이 아니고 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것 예. 그 학창 시절에 습득했던 걸 그래요.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조상호 씨가 보기에 실제 별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위기가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분위기도 저게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야? 이렇게 그냥 그 세계에서는 대충 넘어갈 만한 사안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뭐 김준영 후보의 막말 논란은 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 대출 논란이 있는데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전액 회수하겠다,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후보 본인도 아파트 처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출 회수하고 아파트 처분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부동산 문제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불법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볼 때 오늘 아침 뉴스에도 금감위원장이 불법이다. 예. 그러니까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다라고 유정을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조사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도 후보 사퇴는 안 한다고 하고 처분하고 뭐 여기서 남는 수익은 기부하겠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문석 후보 논란인데 갑자기 조국 대표 일가에 웅동학원 사회환원 문제가 또 같이 얽혀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예. 양문석 후보가 집을 팔고 남은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예전에 조국 그 당시 장관 청문회 후보자 시절에 웅동학원 환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직 환원이 안 됐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동네는 예. 약속을 약속한 걸- 지키거나 이런 게 그런 어떤 DNA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냥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내로남불 우파형 보수형 내로남불은 이제 내로남불이 벌어지게 되면 좀 송구스러워하고 좀 이렇잖아요. 미안해하고 고개를 떨구고 이러는데 한 지난 4, 5년간 있었던 이 좌파형 문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굉장히 떳떳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확신범처럼. 예.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파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면 개인적 치부로 그냥 그게 끝나는 건데 여기는 뭐 검찰 독재니 뭐 무슨 우리만 왜 갖고 그런다느니 검찰 문제도 털어보자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대의 명분을 갖고 이렇게 치부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는 사실 뭐 큰 카테고리로 묶어보자면 친명 후보다, 친명 공천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왜냐면 비명 행사 과정에서 공천을 받았다 보니까. 근데 당의 어떤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준석 후보한테는 사과를 권고를 했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개인 대응에 맡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두 후보에 대해서 차별점을 두고 대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기에 이제 이영선 후보인 거잖아요. 이영선 예. 후보가 공천을 철회한 거는 그렇게 해서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 그 상황에서 그런 걸로 보이고 네. 지금은 좀 심각하게 오히려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문석이나 또 하나 김준혁 씨를 사퇴시킬 경우 네. 단지 그러니까 뭐랄까 국힘의 기세를 허용하면서 네.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석을 포기하더라도 지키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민주당 후보 논란은 아마 선거 전까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뭐 짚을 예정이니까 그러겠죠. 시끄럽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이 현실화되는 거냐? 최근에 나오는 뭐 지지율, 정당 지지율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당선권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이제 이쪽도 후보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문제이긴 했지만 남편의 어떤 이제 그 사건 수임 문제가 있었고 박은정 전 검사 본인도 뭔가 병가를 내고 세금 뭐 돈을 받아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탈취한 사람들만 모여 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민주당의 경우 친명 공천이잖아요. 그래서 친명 공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 공천을 한 거니까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친명 세력이 역사적으로 보면 체질적으로 그런 부정 비리에 좀 취약한 집단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 집단은 운동권 성향이 강했던 거고 친명 집단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걸로 뭉쳤던 그리고 토착형이 강해요. 네. 경기도 성남 이런 토착형이기 때문에 토착 비리에 아주 취약한 이재명 대표와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 비리에 취약했을 거다. 그런데 친명 공천을 하는 바람에 검증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 후반기에 이런 것들은 필연적인 현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친명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의 그룹들은 훨씬 운동권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친명, 조국혁신당에서 친명 그룹은 운동권 성향이 별로 없고요. 네. 향촌 기반이고 그다음에 친명이나 조국혁신당 운동권 성향이 강한데 차이가 있다면 보통은 운동권은 좀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축적한 엘리트 좌파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의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트 좌파로서 뭔가 서민을 대변하지만 좀 선민의식 가진 이런 아니요, 서민을 대변하지 않고 서민을 대변했다면 저희가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대변하는 것 같은 언행을 말로는 하면서 하는데,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6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선거 치르고 한번 또 뵙게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민경호 시민단체 기일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